116쪽에 토지의 하필 등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것도 지문으로 항상 출제되고 또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아마 올해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지 하필 등기의 제한 그리고 제한의 특례 규정 이 두 개 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 맞아요. 이쪽도. 이것도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소유자가 갑이고 이쪽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이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합필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갑이 을에게 그렇다면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면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죠. 그럼 갑은 두 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자니까 합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합필 등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 전부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합필이 되게 되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입니까?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라서 합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해줬고 이쪽 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이때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면 어디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때 101번지 토지는 을에게 100번지 토지는 병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죠. 갑은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왜? 이러한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하는 등기라서 합필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다든지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은 이 필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죠.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나오죠.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거 안 되니까 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나 더 있죠. 지역권 등기. 지역권 등기, 요거는 유역지 지역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역지 지역권, 유역지는 부동산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거 합필을 하게 되면 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은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필 제한 사유 라고 불러요. 공간정보법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공간정보법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 등기법에서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갑의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갑은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주고 병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유역지 지역권 등기, 유역지 이렇게 등기를 해줬고 이렇게 등기해줬다면 합필 등기 될 수 있습니까?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이 합필을 해버리면 이런 거 다 소멸해요. 소멸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합필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시가는 7억짜리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시가가 3억짜리예요. 소유자는 둘 다 갑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텐데요. 담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저당권 취득할 겁니다. 10억 채권 발생하고 저당권 취득할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공동저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설정이 돼서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갑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합필할 수가 있느냐? 즉 합필 등기를 해버리면 전체 한 필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100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가는 얼마가 될까요?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합필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전체에 대한 을의 저당권을 하면 되겠죠. 10억 저당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합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쩔까요? 여기 10억. 여기는 아니요 7억. 그리고 여기는 3억. 갑 소유, 갑 소유.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테고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담보가 부족하죠. 맞아요. 담보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내에 이것도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억 그 다음에 저당권. 그 이후에 갑은 을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0억 저당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두 개의 저당권을 뭐라 부를까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추가적 공동저당. 동시에 설정이 되면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를 갑이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합필을 해버리면 을 10억 저당권. 이렇게 해버리면 병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날라가죠. 맞아요.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만 합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개의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과 그 날짜가 같다는 얘기는 공동저당이라는 뜻이고 접수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창설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서는 합병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는 합필 합병이 가능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작년에 등기공무원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요게 가압류 등기, 여기도 가압류 등기, 그리고 여기 등기원인 연월이 동일합니다. 즉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 합필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누구랑 관계없이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합필 등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 선례에 나와 있습니다. 좁게 해석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만 예외적으로 합병합필을 허용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작년 등기공무원 시험에 나왔으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이게 합필 등기의 제한이라고 불러요. 합필 등기의 제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요 시점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쪽은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면적은 여기는 30제곱미터고요. 여기는 70제곱미터예요. 소유자는 둘 다 갑입니다. 이때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럼 합병을 신청했다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결정을 할 겁니다. 합병 처분이 나올 거예요.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합필지가 됐다고 해서 합필지가 완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적공부에서도 합병이 돼야 되고 등기부에서도 합필 등기가 돼야지만 합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합필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이때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합필 등기 되기 전에는 아직은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맞아요. 합필 등기가 돼야지만 등기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합필 등기 되기 전에는 등기부가 따로 존재할 겁니다. 이때 합필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 처분이 되는 시점과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요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70제곱미터 둘 다 갑소유인데 갑이 이쪽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쪽은 지적공부에서만 합쳐졌지 아직 등기부에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달라지죠? 맞아요. 이때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이거 인감증명할 때 했는데 그렇죠. 이때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필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지분으로 하는. 요 전체에 100번지에 해당되는 지분은 얼마일까요? 10분의 3. 101번지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10분의 7. 즉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죠. 갑은 10분의 3. 을은 10분의 7.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 요 갑과 을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유하는 게 불리하니까 불리한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갑과 을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죠?
확인서 첨부해야 되고 확인사례는 각과 아래 두 장이 있으니까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날 듯 말 듯은 하시죠? 네, 그 정도만 되면 돼요. 이걸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 하필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다시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만 하필 등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소멸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 A의 승낙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공유로 하는.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두 번째. 요 시점에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여기는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갑소유입니다. 갑은 합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합병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합병 처분이 되는 시점과 하필 등기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죠? 그래서 이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70제곱미터. 여기는 갑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하죠. 하필 제한 사유.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요역지. 이런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필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때도 하필을 허용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하필 등기를 합니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하필 등기를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하필 등기를 어떻게 허용하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분으로 본다면 얼마쯤 될까요? 10분의 3. 이쪽은 지분으로 본다면 얼마를 볼까요? 10분의 7.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을의 저당권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을의 이러한 등기들이 있죠. 이러한 등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갑의 지분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둘로. 그 다음에 깨끗한 부동산 100번지 토지에 해당되는 지분은 얼마일까요? 10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된 토지에 해당되는 지분은 얼마일까요? 10분의 7. 그러면 이쪽 토지의 을의 저당권이 이렇게 있을 때면 이런 을의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합병 전에는 토지 전부였지만 이 토지 전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합필이 된 다음엔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시켜서 이쪽에 존재하는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마 출제되기는 힘들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만 요 위에 거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실까요? 네. 하나 더. 여기 지역권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역권 등기.
여기는 얼마나 할까? 99번지 토지 소유자는 A, 이쪽은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A가 갑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통행 지역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쪽은 승역지가 되죠.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이건 유역지가 되죠.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인접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역지는 이 부분이 유역지죠. 이 부분이 뭐라고요? 승역지. 승역지는 토지 전부도 될 수 있지만 일부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유역지. 유역지는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냐,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합필 등기를 해버리면 이때 요 유역지가 전부여서 뭐로 전환이 돼버립니까? 일부로 전환되겠죠. 그렇다면 합필 등기를 허용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권 등기가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역권 등기가. 그때는 이때도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때도 합필을 허용하는데 대신 약간 변화가 필요해요. 이때 합필을 허용할 때는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필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체를 유역지화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유역지화 시키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건 좀 어렵지 않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공시법 선생님 중에서 이거 설명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는데요. 3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다른 시험에도 계속 나오니까. 토지 합필 등기의 제한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 그때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있을 때도 합필 등기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자는 같을 때만 합필 등기를 허용하는 겁니다. 맞아요. 소유권이 있어도 합필 등기 가능해요. 단 같을 때, 소유자가 같을 때.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그 연한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설적 공동전환.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압류 등기, 동일한 가압류 등기, 동일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올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 마치게. 그 다음에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표에 다 설명됐죠. 기억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합필의 특례 규정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꼭 외우셔야 돼요.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네.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실 수 있을까요? 네. 있겠죠. 2번을 보십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 합필 등기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처음에 그 권리의 목적물은 토지 자체에 대해서 존재했죠. 맞아요. 그 토지 자체에서 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필의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에서 지분에 대한 권리로 전환시키면서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역지를 요 부분에서 전체로 하는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 등기를 한다면 이거 요역지 전부가 여전히 전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전부가 유지가 되니까 이때는 하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엄청 어려운 거 보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가등기가 나와 있네요. 징그럽게 출제 수가 많죠. 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가등기는 4문제.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 나오고요. 적게 출제가 되면 아무리 적게 출제돼도 2문제는 나와요.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가등기는 땅 짓고 헤엄치기죠. 네. 그래서 민법에서 따로 설명을 안 들으셔도 등기법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등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다 했던 거예요. 이것도 가등기도 4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따라서 을이 가진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까요? 바뀌겠죠. 을이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해요. 그리고 병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이죠. 물건이 앞섰죠.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매매계약을 누가 먼저 체결했느냐면 을. 대금도 상당한 금액을 먼저 을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등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먼저 된 상태에서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느 시점에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병명의 등기는 후순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가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는 아까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등기는 어디다 하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 줄 긋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전산등기부니까 줄을 긋는 게 쉽고 칸을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다. 칸을 만들어내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날짜가 여기에 기록이 돼요. 등기 날짜가 기록이 되니까 그 등기 날짜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는 요 날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접수 시점에 취득하겠죠. 네, 요 날짜를 근거로 한 접수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순위 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요거 갖고 가등기 시점을 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죠. 병보다. 그러면 이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입니까? 갑이 해준 등기죠. 그럼 이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 자가 해준 등기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본등기가 가꾸면 가등기도 같고, 맞아요?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만약에 본등기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가등기가 문제가 되는데,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이겠죠.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가등기 할 때는 병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등기 의무자 갑과 등기 관리자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다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요? 이의신청 절차. 이제 외울 때도 있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단독 신청이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겠죠.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에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명령.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이 가처분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의미가 다르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명령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닙니다. 왜? 이 신청 절차에서 나온 등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정. 결정은 재판의 일종이에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 판결처럼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왜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면 이 가등기만 갖고서는 을이 물건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죠. 따라서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니까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승낙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승낙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왜?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는 아니니까. 이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갑. 갑이에요, 병이에요? 빨리 선택하셔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학설이 많아요. 학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갑이라는 견해도 있고 을이라는 견해도 있고
갑과 을 둘 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설이. 근데 우리는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만 기억하시면 되죠. 판례는 누구로 봅니까? 갑으로 봅니다. 얘만 등기 의무자고 본등기 의무자고 얘는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가. 그러면 병이 왜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느냐면 왜 없다고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 부과하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얘가 직권으로 될 테니까 본등기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당연히 말소되는 자니까.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우리 요즘 등기법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죠. 네. 우리 민법에서도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냐 병이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민법에서는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 을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때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병기, 의무자.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등기 신청하러 가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또 누구도 등기의무자라고 했습니까? 병도. 이렇게 말소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을이 본등기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본등기가 되면 병은 갑에게 담보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담보 책임 묻겠죠. 그렇죠. 여튼 이 병은 원했던 소유권을 취득 못하겠죠. 담보 책임으로 끝나고. 그러면 이 병은 손해 발생합니까?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이. 본등기가 말소가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담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이 존재합니다. 둘이. 그러면 이 말소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은 뭐라고요? 네, 공동신청. 등기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가등기 명의인 을. 등기권리자는 누구라고요? 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이 단독 신청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단독 신청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죠.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 두 번째, 그 다음에요. 그렇죠. 가등기 의무자도 누굽니까? 갑이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가등기 의무자가 말소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누굽니까? 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등기는 이렇게 왜 폭넓게 단독 신청을 인정해 주느냐? 왜 이렇게 폭넓게? 그 이유가 있겠죠. 가등기 자체는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등기 자체는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말소하는 방법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했죠. 아주 잘 나옵니다. 이제는 암기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다 세고 있었는데 6번째 제가 이거 판사하는 거예요. 네, 일일이 다 세고 있었습니다. 6번째.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이 을에게 이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했죠.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는요. 요 을에게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 것. 그렇죠. 그래서 을에게 부동산 물건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 것. 세 번째, 가등기 이후에 무슨 등기 할까요? 본등기 하겠죠. 그러면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가능할 것, 이게 세 번째 요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부터 보시면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역권 이전 등기 없다고 했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등기법에서 없습니다. 설정 등기만 있어요. 지역권은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지역권 아까 지웠나? 네.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죠.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걸 아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지분 이전에 가등기라는 거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공유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 또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가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가등기할 수 있고 반대 의미인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하죠.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것과 반대 의미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본등기 이전에 취득하는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합니까?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하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청에서는 가등기할 수 있지만 물청은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권을 취득한 자가 뭐하러 임시로 등기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채청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청구권이 아니니까.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채청이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위보전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책을 보시면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죠.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가 있고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도 순위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맞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즉 권리 변동의
권리변동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변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건 요 4가지예요. 즉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건 요 4가지입니다.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어요.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본등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죠. 권리 변동의 등기에서만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2가지는 권리 변동의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니까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권리 변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변동의 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표제부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도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해지조건부 청구권. 그러면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증이라고 했죠. 유증. 이것도 진짜 여러 번 한 건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에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합니까? 유증의 효력은 나중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갑 사망 시 또는 갑이 사망한 이후에 조건이나 기한이 충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을에게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아닌가? 맞죠? 네. 이때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되니까 이는 가등기할 수 있을 테고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이 되죠. 따라서 이는 가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인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는 방법도 쉽죠.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다른 유언을 해버리면 거기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요 갑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철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철회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확정이 된 겁니다.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죠. 따라서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언자 사망 시에는 가등기할 수 있지만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인 증여와 대단히 유사한 게 있는데 바로 뭐가 있죠? 아니요. 유증과 대단히 유사한 게 있는데 사인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인 증여는 누군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기야. 이걸 사인 증여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기야. 이를 사인 증여라고 하는데 이 사인 증여도 누군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을에게 발생하는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 맞죠? 4인 징역 개혁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도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4인 징여는 유언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언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유언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갑이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등기 요건이라고 불러요. 가등기 요건. 여기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끝내죠. 10분이라도 일찍 끝나면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네. 맞아 할까? 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가등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스킵 조금 빨리 하고요.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등기 워낙 중요하니까. 네. 불만이 있으셔요? 네, 다행입니다. 불만이 있다는 소리 조금만 나와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 끝날 거예요. 다 끝나고 아마 공간정보법 조금 들어갈 겁니다. 공간정보법 조금 들어갈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시간 식사하신 후에 문제집 풀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